비트코인의 진화인가? 이런 질문이 참 흥미롭던데요. 파이 네트워크의 잠재력, 또 비트코인과의 비교점, 뭐 창립자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부 사용자들의 접근성 문제까지 핵심만 좀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자료 보니까요. 가장 먼저 딱 들어오는 게 접근성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비트코인은 뭐 아시다시피 고가 장비에 전기 소모도 엄청나서 사실 일반인이 채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진입 장벽이 꽤 높았죠. 근데 이 파이 네트워크는 그냥 스마트폰 앱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채굴을 시작할 수 있다니 이건 진짜 큰 차이 같아요. 네, 심지어 친구 초대하면 보상도 준다고 하고요. 아, 맞아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냥 기술 차이가 아니라 암호화폐 참여의 문턱 자체를 확 낮추려는 거죠. 문턱을 낮춘다. 네, 소위 모바일 우선 접근인데요. 이게 기술이 좀 낯선 분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훨씬 넓은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거고요. 아, 확실히 대중적인 느낌이 강하네요. 네, 자료에서도 이게 비트코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파이 네트워크가 비트코인의 새로운 개선된 버전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좀 도발적이죠. 네, 꽤나 대담한 표현이죠. 나아가서 실제 웹3 생태계, 그러니까 사용자가 주인이 되는 그런 인터넷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분석이던데요. 맞습니다. 웹3 생태계 구축이 목표죠. 근데 여기에다가 파이 창립자 니콜라스랑 그 비트코인 만든 사토시 있잖아요. 네, 전설적인 인물이죠. 둘 사이에 뭔가 관련이 있다. 아니면 심지어 동일 인물일 수도 있다. 이런 추측까지 나오니까 이야기가 더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흥미로운 가설이긴 합니다. 물론 뭐 확인된 사실은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추측이죠. 네. 하지만 자료에서도 두 암호화폐가 걸어온 길이 좀 유사한 단계를 밟고 있다 이렇게 지적은 하죠. 아, 유사한 단계요? 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남긴 숙제들, 뭐 에너지 문제라던가 채굴이 특정 그룹에 집중되는 문제 같은 거요. 네네.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파이 네트워크는 이걸 모바일 중심으로 또 사용자 확대를 통해서 풀려고 한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니콜라스와 사토시 관계에 대한 추측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파이 네트워크가 가진 야심, 야심이요. 네, 비트코인의 유산을 계승하면서 그걸 넘어서겠다 이런 목표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와, 비트코인을 넘어서겠다. 스케일이 크네요. 그렇죠. 미래가치 예측 부분도 봤는데 이것도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그 가치 전망요. 2010년 이전 비트코인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아무도 몰랐죠. 그런 것처럼 파이 네트워크도 한 10년 뒤에는 $1,000 이상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지 않나요? 좀 대담한 예측 같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대담하죠. 초기 비트코인에 대한 불신이랑 지금 파이 네트워크를 보는 시선이 좀 비슷하다. 이걸 근거로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런 맥락이군요. 네, 물론 뭐 미래 예측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지만요. 유사한 과정, 유사한 단계, 유사한 로드맵일 이걸 따라갈 거다. 이런 기대 심리가 반영된 분석이라고 봐야겠죠. 기대 심리?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잠재력을 진짜 현실로 만들 기반이 있느냐는 거죠. 그 사용자 기반이 얼마나 커지고 실제 사용 사례, 즉 생태계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 이게 관건일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생태계 성장이 중요하다. 근데요, 이 파이 네트워크의 장점들을 모든 사용자가 똑같이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문제 말씀이시죠? 네, 자료 보니까 어떤 나라 사용자들은 파이 지갑 안에 구매 버튼 이게 아예 안 보인다거나 채굴 자체가 좀 제한된다고 하던데요. 이건 뭔가요? 네, 바로 그 접근성 문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자료에서는 해결 방법으로 VPN 사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VPN이요? 아, IP 우회하는 거? 네, 예를 들어서 접속 국가를 뭐 캐나다나 이런 곳으로 바꾸면 구매 버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그러면 뱅크사나 알치미 같은 파트너사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법정화폐나 다른 암호화폐로 파이코인을 사거나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VPN을 쓰면 거래가 가능해진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화된 거래소를 꼭 거치지 않고도 파이에 접근할 경로를 열어주는 셈이라서요.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수요를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방법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우회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요. 자, 그럼 종합을 한번 해볼까요? 파이 네트워크는 일단 스마트폰만 있으면 채굴이 가능하다는 쉬운 접근성, 네, 그게 크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한계를 좀 극복하려는 그런 웹3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모으고 있고요. 맞습니다.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접근성 문제가 있지만 뭐 VPN 같은 걸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됐습니다. 이 정보들을 쭉 들어보니 당신에게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파이 네트워크가 내세우는 모두를 위한 암호화폐라는 비전이 있잖아요. 이게 과연 진짜 실현될 수 있을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걸었던 길을 따라서 혹은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가 결국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궁금한 점이죠.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그런 가능성과 또 현실적인 과제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당신이 보시기에 파이 네트워크가 정말로 주류 암호화폐로 자리 잡으려면 가장 시급하게 넘어야 할 허들,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기술적인 완성도일까요? 아니면 사용자 커뮤니티의 활성화, 혹은 뭐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 같은 걸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을 겁니다.